잘 오셨습니다, 교주님. 디아나 촌장이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네, 음식을 가져다 주면서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크게 튀는 이야기는 없었고 적당히 안부 인사 정도만 오고 갔는데 아마 교주님을 부른 걸 보면 뭔가 진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군요. 아, 아까 아침에 티그가 디아나 촌장의 집으로 들어갔었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왜 저러는 거지? 뭔가 또 사고를 치려는 건가? 교주... 저리 비켜, 이마! 말 시키지 말라고! 호랑이 꼬마는 제가 따라가 볼 테니 교주님은 어서 촌장을 만나러 가시죠. 괜찮습니다. 티그 녀석은 한동안 그냥 놔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힘든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교수님에게 해드릴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를 했을 뿐입니다. 티그는 제 후계자로 키우고 있던 녀석이니 교주님보다 먼저 이야기를 들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지요. 마음에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아직 어린, 혈기 넘치는 녀석이니까. 제가 기억하는 모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늙은 수인의 옛날 이야기를 말이죠. 왜 그러시죠? 양해를 구한다고요? 정말 이렇게 하는 거야? 굳이 내가 같이 온 걸 밝혀야 할 이유가 있는 거냐고. 이 유령은... 폴랑 대장으로부터 존재의 유령이 봉인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왜 교주님과 이 유령이 함께 있는 겁니까? 그래, 잔불이 되었을지언정 꺼지지 않는 존재로 타오르는 양처가 된 거지. 이른바 잔재의 존재. 그 잔불만으로도 위대함을 감출 수 없는 나. 야, 헛소리라니. 말이 너무 심하잖아. 교주님, 정말 이 유령이 위험하지 않은 건가요?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정말 안전한 건지 걱정은 됩니다만. 그거야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 깡패 수인. 왜? 저 녀석은 날 보자마자 달려들어서 때리려고 했잖아? 내가 아무 짓도 하지 않았는데 먼저 오해하고 덤벼든 건 저 녀석인데 이 정도 말도 못하는 거야? 그건 사실이군요. 제가 그러긴 했지요.
그때 일은 사과드리겠습니다, 벨라님. 사과하는 거야? 나한테? 정말? 뭔가 마음이 편해지는걸? 나도 사과할래. 미안.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딱히 안 할 이유도 없잖아. 괜찮습니다. 뭐 교주님이 안전하다고 판단하셨다면 그렇게 이해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굳이 벨라님과 함께 오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교주님이 혼자 오실 줄 알았습니다만. 뭐? 야, 너 이야기가 틀리잖아. 나는 저 녀석이 해주는 이야기가 듣고 싶다고. 좋습니다. 어차피 공개하기로 마음먹었으니 굳이 이제 와서 상대를 가리는 건 이상하겠죠. 정말? 괜찮은 거야? 빨리 해줘. 모든 이야기를 해줘.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 난로가로 오십시오. 두 분 모두 편하게 앉아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옛날, 그러니까 제가 젊었을 시절의 이야기. 저는 털부락이라고 불리는 작은 수입 마을의 모험가였습니다. 그때는 많은 것이 달랐습니다. 마을의 위치도, 주민들도, 그리고 그분도. 디아나공! 일어나 보시오! 응? 뭐야? 귀찮게 누가 깨우는 거야? 이 얼마나 멋진 아침인가! 저 밝게 타오르는 태양, 고래를 간지럽히는 불내음, 노곤대는 따스한 마음은 감격스럽기만 하오! 그냥 매일 반복되는 아침일 뿐이라고. 조용히 늦잠 자게 놔두면 덧나냐? 아니대요! 이 방랑신애다! 반복되는 하루에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소! 누군가에게는 지겨운 하루뿐일지 몰라도 누군가에게는 의미 있는 하루가 될지 누가 알겠소? 그 의미를 곱씹어 보시오! 얼마나 멋진가! 어두운 밤을 깨우는 이 아침의 공기, 빛, 온도! 한시라도 빨리 준비를 마치고 일어났으니까 그만하라고. 말 좀 적당히 하란 말이야. 배고프니까 아침 차려달라는 거지? 너도 나랑 같이 다닐 거면 재료 손질 정도는 해. 아하하하, 그건 좀 무리랄까. 소인이 요리를 하면 위대한 전사 디아나 공께서 아침을 차리는 동안 응원은 누가 하오? 옆에서 이렇게 이 미천한 시인이 연주하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맛이 나질 않는단 말이오. 어때? 맛있어? 맛있어! 역시 음식의 가장 좋은 조미료는 분위기랄까. 디아나 공이 고기를 굽는 동안 옆에서 열심히 이 시인이 연주하지 않았다면 평범한 식사가 됐을 거요. 다음부터는 칼질 정도는 도우라고. 알겠어? 알겠어. 뭐야, 너 갑자기 왜 우는 거야? 그냥 동생들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렇게 맛있는 아침을 자매들과 함께 먹어보고 싶었는데 그냥 좀 옛날 생각이 나서 울적해진 것이라오.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에다, 너 예전에 자매들이랑 헤어졌다고 말했었나? 잘 기억이 안 나네. 자매들을 찾는 게 목표라고 했었지? 그렇다오. 아주 멀리 헤어져 버린 자매들. 언젠가 저 험난한 곳을 헤치고 나가서 자매들을 되찾는 것이 소인의 꿈이라오. 그래서 영웅을 찾고 있다오.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소인을 도와줄 용감한 영웅을. 그리고 그 영웅, 소인은 디아나공이라고 생각하오. 미안하지만 난 너무 멀리 돌아다니고 싶진 않거든. 귀찮단 말이야. 나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영웅이 아니라고. 나중엔 수인마을 총구석 말고 요정 왕국 같은 곳에 가서 편하게 살 거야. 거긴 돈만 내면 음식을 사 먹는다더라. 이런 깡총굴처럼 귀찮게 사냥하거나 열매를 따먹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어. 적당히 돈만 모이면 바로 마을에서 떠나서 요정 왕국에서 편하게 살 거야. 그렇지만 갈 땐 가더라도 마지막에 딱 한 번만 소인의 모험을 도와줘도 괜찮지 않겠소? 은퇴를 하는 김에 마지막 대단원의 마침표를 찍는 느낌으로 말이오. 잘 모르겠어. 귀찮다니까. 그냥 편하게 두 발 뻗고 생각 없이 사는 게 제일이야. 널 도와줄 영웅을 찾을 거면 다른 녀석이나 찾아봐. 이렇게 숲에서 의뢰나 수행하면서 다니는 것도 이미 질렸다고. 그래, 내가 소문을 들어보니까 송곳산이라는 장소 근처에 비늘 달린 수인들의 마을이 있다더라. 거기서 괜찮은 녀석이 하나 나타난 것 같다던데. 그 녀석을 찾아가 보는 게 좋지 않겠어? 그래도 소인은 디아나공이 좋은데. 일단은 마음이 바뀔지도 모르니 계속 따라다니겠소. 소인의 화려한 말재간을 듣다 보면 디아나공이 언젠가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도와줄지 누가 알겠소. 그럼 그 첫 단계로 일단 식사제로 손질부터 하라고. 알겠어? 아하하, 조금 고려해보겠소. 에다. 제가 모험을 하고 다닐 적에 만난 방랑 시인. 숲 한가운데 쓰러져 있던 것을 제가 발견해 구해준 것이 인연이 되어 짝을 이루어 함께 모험을 하고 다녔습니다. 제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에다가 옆에서 기록하며 이야기를 만들었지요. 에다와 함께 마을로 돌아왔을 때는 항상 아이 어른할 것 없이 모든 주민이 모닥불 앞에 모여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마을은 항상 정겹고 따뜻한 곳이었지만 따분한 곳이기도 했거든요. 가끔은 좀 과장된 이야기도 있었지만 그냥 이야기일 뿐인데 재미만 있으면 그만이잖소. 에다는 항상 그렇게 말하면서 뻔뻔하게 이야기를 했지요. 네? 맞습니다. 말투 때문에 알아채신 겁니까? 예리하시군요, 교수님. 에피카? 가끔 교단에 찾아와 시끄럽게 폴짝거리는 녀석을 말하는 거야? 아닙니다.
에피카님은 과거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십니다. 동생들을 찾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지 못하시고요. 에피카님, 그러니까 에다는 제가 뱀에게 보냈습니다. 저는 영웅이 되기 위해 모험하는 수인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편안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모험을 했을 뿐이죠. 에다뿐만 아니라 저희 마을의 장로들조차도 제 타고난 힘과 재능이 아깝다고 했지만 그 시절의 저에게는 흘려듣고 싶은 잔소리일 뿐이었죠. 계속해서 저에게 자매들을 찾아달라던 에다의 부탁도 장로들의 잔소리처럼 들렸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계속 거절했던 겁니다. 사실 그때의 생각은 아직도 가끔 합니다. 네, 제가 원해서 마을의 촌장이 된 게 아니니까요. 이 부담감과 책임감, 제가 원하던 미래가 아니었습니다. 최대한 어린 녀석들을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게 해주려고 하지만 생각처럼 잘 되진 않더군요. 절 보며 답답해했던 장로들의 심정이 조금 이해가 갑니다. 그나마 티그 녀석은 자신이 촌장이 되고 싶어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안심했지만 촌장의 의무가 뭔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게 문제지요. 그랬습니다. 송구산에서 명성을 떨치는 영웅이 나타났다는 소문을 듣고 에다에게 그곳으로 가보라고 추천해 주었습니다. 에다는 자기 동생들을 끔찍하게 아끼는 성격이었고 제가 계속 거절만 하니 결국 설득을 포기했죠. 제가 항상 우루스를 찾아보란 말했으니 제가 에다를 우루스에게 보낸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때 어떻게든 막았다면 좋았겠지만 이제는 그냥 멀리 지나가버린 소망일 뿐. 우루스라면 내가 도서관에서 만났던 그 녀석인 거지? 그래서 그 다음엔 어떻게 됐는데? 에다는 어렵지 않게 우루스의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루스는 항상 영웅이 되고 싶어하는 녀석이었으니 영웅을 칭송하는 시인을 거절하기 힘들었겠지요. 소문을 듣기로는 에다는 처음엔 행복했다 들었습니다. 우루스가 자신을 따라주면 언젠가 에다에게 자매들을 찾아주기로 약속했거든요. 우루스와 함께, 란과 함께 에다는 계속해서 모험을 했습니다. 어딘가 의심스러운 일들을 행할 때에도 에다는 자신이 선택한 영웅을 믿었습니다. 동생들을 찾기 위해서라면 어느 정도 못 본 척을 했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에다는 불안해졌습니다. 우루스가 정말 자매들을 찾아주는 일에 관심은 가져줄까? 정말 우루스가 자매들을 되찾아준다고 해도 자신이 행한 짓을 자매들이 이해해주지 못한다면 그것이 옳은 걸까? 자기 자신을 잃으면서까지 자매들을 찾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모든 게 내 실수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에다는 다시 절 만났습니다. 티아나공! 응? 뭐야? 에다? 오랜만이네? 소인의 말을 잘 들으시오. 곧 우로스가 털부락으로 올 거요. 여기서 보물을 더 모을 거라 했소. 그 전에 여길 떠나시오. 마을의 어른과 아이 모두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가시오. 그게 무슨 소리야? 여길 떠나라니? 우로스가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오. 무섭소. 난 너무 무섭소. 난 티아나공과 털부락이 어떻게 되는 건 보기 싫소. 깃털부락에 우로스가 저지른 일을 나는 보았소. 그러니 제발 떠나주시오.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에다. 마을 주민들이 떠나라고 한다고 떠나겠어? 제발 소인을 믿어주시오. 모두들 나의 친구였잖소. 이렇게 부탁하오. 갑자기 무릎은 왜 꿇어? 일어나라고, 에다. 제발 그냥 떠나주시오. 어디로 가란 말이야? 요정왕국? 정령산? 아니돼요. 더 멀리 가야 하오. 저 세계수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멀리 가야 하오. 모두가 정신이 나가고 있어. 제 정신이 아니오. 이룰 수 없는 꿈을 쳐다보면서 복주하고 있단 말이오. 디아나공, 저 안개의 벽을 뚫어서라도 지금 당장 떠나야 하오. 헛소리 하지 말라고. 오랜만에 만나서 인사도 제대로 못할 망정. 갑자기 마을과 집을 버리고 떠나라니. 우로스가 온단 말이오. 그러니까 우로스를 따라다니더니 네가 뭐라도 되는 줄 알아? 명성 좀 얻은 영웅님께서 지낼 곳이라도 필요해진 거야? 빈집이 필요해서 우릴 쫓아내는 거야?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소희는 그저 그 비늘부랑 녀석이 뭐라든 내 알 바 아니야. 너도 나도 원하는 대로 됐잖아. 그러니까 각자 제 갈 길 가자고. 네 동생 찾는 거나 신경 쓰란 말이야. 이상한 말은 그만하고. 어딜 가는 거요, 디아나고? 그냥 그렇게 가버리면 안 돼요. 부탁이요. 제발 소인의 말을 들어주시오. 난 자매들처럼 그대들을 잃기 싫단 말이오. 아직도 그 슬픈 울음소리를 기억합니다. 전 에다의 말을 제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친구가 하는 말을 안 들은 거야? 친구의 말은 무조건 다 믿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생각이란 건 참 치사하죠. 한사코 거절했던 영웅의 길이었지만 막상 눈앞에 활약하는 다른 녀석이 나타나니 내심 질투했던 걸지도 모르겠군요. 저거 내가 하면 별거 아닌데 나도 할 수 있었던 건데 내가 그 녀석보다 잘했을 텐데 내가 더 강한데 하면서 말이죠. 에다를 우로스에게 보낸 건 저였지만 우로스에 대한 질투가 벗이었던 에다를 외면하게 만들었습니다. 소인배, 비겁자나 다름없는 모습. 지금도 그때의 저를 원망합니다. 에다의 말을 조금만 귀 기울여 들었다면 현재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 마을 주민들과 도망가거나 일찍 우로스에게 대항했다면 상황이 많이 달랐겠죠. 제가 꾸는 악몽은
항상 거기서 시작됩니다. 벗의 조언을 흘려들은 이후 오로스가 마을 근처에서 모습을 드러냈고 곧바로 수많은 비극으로 이어졌으니까요. 무거워. 뭔가 기분 나빠. 기분 나쁜 이야기라고.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게 아니야. 넌 먹을 수 있으면 돌이나 깡통, 쓰레기도 먹어? 원래 세상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 법이죠. 물론 듣기 싫으시다면 그것도 자유지만요. 조금 기분은 나쁘지만 뒤가 궁금하기도 해. 그래서 더 기분 나쁘다고. 평소에 막연하게 이야기를 기대하던 즐거움이랑은 다른 뭔가 새로운 감정이야. 그게 뭔지도 모르겠어. 너희들은 이런 걸 매일 겪으면서 살고 있었던 거야? 정말 이상해. 왜 이렇게 다들 괴로움을 달고 살아야 하는 거지? 다들 좋게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너무 복잡하잖아, 이런 건. 너는 익숙한 거야? 좋아. 그럼 이 존재님께서 너에게 질 수는 없지. 나도 이제부터 복잡해질 거야. 좋아. 나 준비됐어. 빨리 이야기나 이어서 해봐, 촌장 수인. 이렇게 또 새날이 밝고 가는구나. 거친 바깥바람이 조금 그리워지기도 해. 버시여, 날 만나기 전에 네 기분이 이러했을까? 누군가 널 알아줄 때까지 이렇게 세상을 혼자 헤맸던 걸까?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 날 받아줄 상대가 나타날 거라고 믿으면서 실로 외로운 길을 걸었구나. 그래서 오늘따라 네가 더 그립구나. 증오와 분노에 찼을 시절에는 나 자신이 얼마나 외로운지 몰랐거늘. 날 이렇게 만든 네가 밉고 사랑스럽구나, 브로스. 응? 언제까지 이렇게 몰래 다닐 거지? 너도 참 고집이 센 녀석인 것 같아, 비비. 원래 그 정도 고집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당신도 그렇게 다르지 않을 텐데요. 그래, 그렇지. 쉽게 휘둘리고 굽히는 것보다 지조 있게 똑바로 사는 것이 더 용감한 것이니까. 그래, 오늘은 또 무슨 이야기를 들고 왔지? 처음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 감옥에서 너를 통해 듣는 이야기들이 이젠 재미있게 느껴져. 일종의 보답인 것이 와요. 당신 때문에 알게 된 교주님의 능력은 엄청난 충격이었으니까. 교주님의 말하는 방식, 항상 놀라울 정도로 부드럽게 대화를 풀어나간다고 생각했는데 마음을 읽는 능력이 있을 줄은 생각도 못했으니까. 그래서 교주님을 피해 다니는 거야? 자기 마음이 읽히기 싫어서?
뭐라고요? 그걸 어떻게... 그냥 추측해본 거야. 무서워요? 소녀를 놀리는 것인가요? 반응을 보니 정말 그러는 모양인데.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자를 대할 때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되레 의심만 사고 말지. 자기 마음을 덮는 법을 알아야 해. 아무런 의심도 사지 않을 만큼 가까이 지내야 그걸 네 전력으로 사용할 수 있어. 당신도 그랬던 걸까요? 입에 달고 사는 그 우로스라는 녀석에게 말이죠. 그래, 그랬지. 우로스가 나에게 그러라고 했거든. 네? 우로스가? 내가 내 마음을 속이는 법. 우로스가 항상 연습을 도와줬어. 훗날 자신과 비슷한 존재와 마주할 때를 대비할 수 있도록 말이야. 당신, 교주님을 만날 걸 알고 있었다는 건가요? 그럴 리가. 우로스는 세계수로부터 힘을 받은 자. 마음을 읽는 힘도 세계수가 줬으니. 세계수와 마주할 때를 대비한 훈련이었던 거군요. 그래, 맞아. 항상 이해가 빠르군, 비비. 그래서 오늘은 뭘 알려주려고 온 거지? 교단의 내부 사정? 아니면 존재의 유령에 대해서? 존재의 유령은 교주님과 마녀들이 잡았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소녀는 오늘 그걸 말하려고 온 것이 아니사와요. 응? 우로스를 만났을 때의 이야기, 그걸 듣고 싶사와요. 갑자기 왜 그런 거지? 예전에는 별 관심이 없어 보였는데. 그래, 네가 세계수에게 배신당한 또 다른 피해자의 이야기는 지겹다면서 말을 끊었잖아. 그걸 알아야만 하는 상황이 갑자기 생긴 걸까? 그 상황이 과연 무엇일까? 우로스가 다시 나타나기라도 한 거야? 그 기분 나쁜 유도신문에 넘어가지 않겠사와요. 감옥 바깥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계속 알고 싶다면 어서 이야기나 해주시와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비밀스러운 회동도 끝이니까. 소녀가 당신을 찾아오지 않으면 바깥 소식을 말해줄 존재가 사라진다는 것쯤은 알고 계시겠죠? 조금 세게 나오는걸? 뭐 좋아. 나의 벗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줄 이유는 없지. 특히 너한테는 말이야. 하루살이. 질질 끌지 말고 빨리 이야기나 시작하는 것이 와요. 어디 보자. 우로스를 처음 만났던 기억이라. 가깝기도 멀기도 한 기억이야. 내가 우로스를 처음 만난 건 비늘부족의 마을 근처에서였지. 우로스는 자신의 마을에서 추방당한 신세였지만 이따금씩 몰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반복했어. 깊은 잠에 들어있던 친구를 구하려고 했거든. 실수로 친구에게 독을 먹여 영원히 재웠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어. 모험 중에 구한 신기한 약을 얻거나 하면 친구를 깨울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그걸 들고 계속 돌아간 거야. 하지만 항상 실패했지. 그리고 다시 주민들의 눈에 띄어서 쫓겨나곤 했어. 참 딱하면서도 청승맞은 녀석이었어. 그러다 우연히 날 만났지. 여행 중에 우로스의 사연을 들은 나는
그녀가 마음의 짐을 덜어내길 바랐어. 언젠가 비늘부족의 마을로 함께 숨어 들어갔을 때 나는 누워 잠들어 있던 오로스의 벗에게 내 피를 마시게 했어. 하루살이, 너는 그게 어떤 행위인지 이해하겠지? 너와 나는 이 세상에서 조금 특별한 존재니까 말이야. 그렇게 우루스의 신뢰를 얻은 것인가요? 신뢰라면 이미 얻고도 남았던 때였어. 맨 처음에 우리 둘은 칼을 맞대본 후에 서로에게 매료되어 버렸거든. 그럼 그래서 시작된 건가요? 우루스의 영웅 전설이? 잠든 친구를 구원해주고 마을에서 명성을 떨치면서? 왜 갑자기 웃는 것이 와요? 미안해. 너무 귀여워서 그랬어. 운명은 그렇게 쉽게 흘러가지 않아. 우로스의 잠든 친구는 눈을 뜨자마자 우로스를 공격했어. 뭐 그럴만도 하지. 우리가 볼 때는 그 녀석은 긴 잠을 잔 거지만 그 녀석 자신은 독의 고통을 맛본 후 눈을 떠보니 자신에게 독을 먹인 원수가 눈앞에 있었던 거니까. 그래서 우로스는 용서를 빌었어. 우로스가 무릎을 꿇고 빌었을 때 소란스러운 소리에 비늘 부족민들이 모여들었지. 모두가 보는 앞에서 구차하게 추하게 빌었어. 자신에게 다시 기회를 달라고, 두고두고 속죄할 테니 마을에서 지내게만 해달라고. 기나긴 방랑에 지쳤다면서 나와 함께 그 마을에서 머물게만 해달라고. 하지만 아무도 용서해주지 않았어. 나의 벗에게 돌아온 건 차가운 눈빛과 날카로운 말들, 주먹질과 발길질. 우리는 눈물을 참고 발길을 돌려야 했어. 그리고 마을에서 벗어나 야영을 할 때 나는 처음으로 내 벗이 울음을 터뜨리는 걸 봤지. 꼭 안아줬어. 내 어머니가 날 안아줬을 때처럼. 그리고 나도 울었어. 바보 같은 나의 벗은 나의 모습과도 많이 닮아 있었으니까. 사랑받고 싶었던 상대에게 물리고 버려진다는 게 난 어떤 건지 잘 알고 있었거든. 란, 너의 피는 도대체 무슨 힘을 가지고 있는 거야? 내가 숱한 세월 동안 어떤 약을 먹여도 일어나지 않던 그 녀석이 왜 네 피를 마시고 일어난 거야? 말해주기 싫은 거야? 아니면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우로스, 그렇게 알고 싶어? 후회하게 될지도 모르는데? 알고 싶어. 역시 별로 내키지 않아. 말하지 않을래. 날 믿지 못하는 거야? 널 믿어서 말하지 않는 거야, 우로스. 부탁이야. 그거에 대해서는 묻지 말아줘. 네가 알아봤자 좋을 게 없어. 딱 한 번만 내가 큰 마음 먹고 도와준 거야.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너도 잘 봤잖아. 도움이 될 것 같아 보여도 결국
파국으로 치달을 뿐. 이건 저주받은 힘이야. 내가 얻고 싶은 힘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굳이 나의 벗인 너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 날 이해해 줄 수 있어? 해볼게. 그래, 그래줘. 답답하고 힘들겠지만 그래줘. 부탁이야. 그날 밤에 그 바보 같은 녀석은 투구꽃을 스스로 집어먹고 쓰러졌어. 뭐라고요? 당신이 먹인 게 아닌 것이와요? 내가 왜 그러겠어? 도대체 날 어떤 녀석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냥 추측인 것이와요. 오로스는 그렇게 하면 내가 피를 먹일 걸 알고 있었던 거야. 그냥 말을 할 걸 그랬어. 하는 후회와 함께, 고민과 함께 결국 나는 오로스에게 내 피를 마시게 했고 말이야. 그러자 오로스는 멀쩡한 모습으로 다시 깨어났고 나는 마지못해 내 과거를 모두 알려줬어. 그 이후로 오로스의 눈은 어떤 가능성이라도 본 듯이 반짝이기 시작했어. 나의 벗은 그때부터 변하기 시작했던 거야. 그리고 집착하기 시작했지. 힘과 능력, 이 세상 모든 것들에 말이야. 처음엔 그게 기뻤어. 오로스가 잡은 목표가 결국 나와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벗과 함께 손잡고 앞에 놓여진 길을 따라 계속 걸어가면 되겠구나 하면서 말이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옆에서 지켜보며 깨달았지. 내 벗은 새 목표를 찾은 게 아니라는 걸 말이야. 오히려 목표를 잃었다는 것이죠? 그래, 맞아. 재미있군 하루살이. 너도 마음을 읽는 힘이라도 있는 거야? 허황된 것에 집착하고 그걸 자기 목표라고 생각하는 것. 소녀도 그게 어떤 건지 잘 알고 있어와요. 너도 그런 벗이 있는 걸까? 아니면 너 자신에 대해 말하는 걸까? 그대가 알 필요 없어와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무엇이든 간에 너와 나는 정말 공통점이 많군. 재미있어. 저 저주스런 나무에 닿은 녀석들은 다들 이 모양, 이 꼴인 걸까? 그래서 그 다음은 무엇인가요? 제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보물을 모아 세상을 지배하려던 그 이야기로 이어지는 것인가요? 그건 과정일 뿐이었어. 과정? 수인들의 제국을 세우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던 것이와요? 우리는 그 제국을 이용해서 세계수를 베어버리려고 했어. 뭐사와요? 정말 가짜는 헛소리와요. 도대체 왜 그런 망상에 빠져버린 거죠? 내 피를 마신 우로스에게 세계수가 말을 걸어오기 시작했거든. 세계수가? 세계수 그 자신도 신기했던 모양이지. 자신이 힘을 내려주지도 않았는데 비슷한 힘을 가진 녀석이 나타났으니까. 그대의 피를 마시고 마음을 읽을 수 있게 된 것인가요? 그건 아니야. 내 피를 마셨다고 해서 그 정도의 힘이 생기진 않아. 우리는 본의 아니게 세계수를 속이게 된 거야. 미약하지만 스스로 세계수의 힘을 타고난 존재가 생겼다고 말이지. 그리고
우리는 그걸 이용해 세계수에게서 더 많은 걸 빼앗아오려고 했어. 오로스와 나는 꽤나 실력 있는 방랑자들이었지만 세계수를 쓰러뜨리려면 더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했거든. 단순히 훈련을 하거나 단련을 해서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없었으니 세계수의 힘을 이용하는 것만이 세계수에 대항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지. 세계수를 속인다. 세계수의 힘을 이용한다. 운이 좋았던 거야. 오랜 침묵을 깰 만큼 이 미천하고 구차한 운명들에게 말을 걸어올 만큼 흥미를 끌어준 거지. 그리고 세계수는 신이라도 난 듯이 우로스에게 한 가지 능력을 줬어. 네가 익히 알고 있는 마음을 읽는 능력. 그러면서 우로스가 정말 세상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녀석인지 시험해보겠다고 했어. 보물을 모으기 시작한 게 그때인 걸까요? 그래, 우리는 세계수에게 우리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세계수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며 의심을 지우기 위해 그래서 보물들을 모으기 시작했지. 그리고 그때쯤에 친구를 하나 더 얻게 됐고 말이야. 안녕하시오. 소인 에다라고 하오. 이 엘리아스의 숲에서 이름 높아진 분을 찾아온 음유 시인이지. 소인이 그대의 행보를 모두 기억하고 기록해서 멀고 먼 미래에도 계속해서 칭송받을 전설의 영웅으로 만들어주겠소. 어떻소? 이 정도면 괜찮지 않소? 미안하지만 우린 그런 아부에 넘어갈 만한 바보는 아니야. 원하는 게 있다면 솔직하게 털어놓는 게 좋을 거다. 말만은 마라. 란, 너무 그러지 마. 나쁘지 않잖아. 음유 시인이라 그런 녀석이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은 해왔어. 정말이요? 하지만 란의 말도 일리는 있어. 뭔가 원하는 게 있으니까 우릴 찾아온 거지. 우린 방랑 생활을 하면서 많은 일을 겪어봤어. 정말로 날 따라다니고 싶다면 네가 원하는 걸 말해줘. 소인은 그러니까 좋은 이야기 소재를 얻으면 그만이라는 헛소리를 할 건 아니겠지, 음유씨. 눈치가 좀 많이 빠르신 분인가 보. 좋소. 말하겠소. 소인에겐 옛날에 잃어버린 자매들이 있소. 아주 멀고 먼 땅에 잠들어 있는 자매들. 소인이 세상을 헤매고 다니다 잃어버린 자매들이 잠든 장소도 되찾고 싶고, 영원히 잠들어버린 자매들도 눈을 뜨게 하고 싶소. 영원히 잠들어버린? 소인은 허약하고 심지도 약하다오. 그래서 진짜 영웅을 찾아서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 거요. 그게 소인의 본심이라오. 제발 믿어주시오. 그대와 같은 영웅을 계속 찾아다니고 있었단 말이오. 내가 도와줄게. 정말이요? 진심이야? 저 나무가 우릴 감시하려고 보낸 녀석일 수도 있어. 상관없어. 난 이 녀석을 돕고 싶어. 우로스! 괜찮아, 란. 너도 알잖아. 내가 왜 도우려는지. 바보 같으니라고. 정말 확실한 거야?
그냥 불쌍해서 도우려는 건 아니지? 응. 이 녀석 말에는 한치의 거짓도 없어. 아주 깨끗한 녀석이야. 마음이 말이야. 이보시오들! 구해왔어! 소인이 구해왔어! 뭘 구해왔다는 거야, 에다? 저 멀리 요정왕국에서 보물을 구해왔어! 전설의 영웅 오로스님에게 바칠 왕관이라오! 너 혼자 거기까지 가서 구해왔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걸? 참말이오, 왕관을 쓴 요정이 자주 다니는 길가에 함정을 놓고 대롱대롱 걸리게 했다오. 정말 완벽한 작전이었어. 어떻소? 소인도 꽤 쓸만하지 않소? 이게 애도하는 희망의 왕관? 무슨 장난감같이 생겼는데 어디서 아무거나 주워온 건 아니겠지, 애다? 아이, 란자매님, 어찌 항상 그렇게 차갑게 말을 하시오? 내심 섭섭하오. 섭섭하기 싫으면 식사 시간에 재료 손질이라도 돕던가. 아, 그래서 소인이 몰래 갔다 온 거 아니겠소? 항상 두 분께 신세만 지고 살다 보니 미안했다오. 이렇게 첫 보물을 소인이 직접 구해왔으니 어느 정도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소? 그렇지 않소? 응? 뭐 잘했어. 요정 여왕이라는 자가 쓰고 다니는 것이니 우로스님께서 받은 계시에 딱 들어맞는 그 보물이 맞을 거요. 에다, 앞으로 또 이러지 마. 그게 무슨 말이오? 혼자서 그렇게 나서다 위험해지면 어쩌려고 그러는 거야? 우리가 하는 일은 위험한 일이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단 말이야. 날 란에게 부탁해서 누군가와 동행하라고. 알겠어. 미안하오. 왕관은 고맙게 받을게. 하지만 앞으로 우리와 아무런 상의 없이 혼자 행동하면 쫓아낼 거야. 힘들었을 테니 가서 쉬어. 알겠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었어? 너무 화낸 거 아니야? 너답지 않아. 저 녀석 힘들어했어. 뭐? 마음이 느껴졌어. 혼자 벌벌 떨면서 겁에 질려서 죄책감에 눌려서 그러면서 왕관을 구해온 거라고. 에다에게 맞는 일이 아니야. 우리의 관심을 받으려고, 우리에게 증명하려고 벌인 일이라고. 나와 똑같아. 예전에 내가 했던 일이랑 똑같아. 에다를 부담스럽게 하고 싶지 않은데 저 녀석 왜 저렇게 절박하게 행동하는 거야? 오로스? 마음을 읽는다는 건 세계수가 우리를 시험하며 구하게 했던 보물들처럼 축복과 저주가 함께 담긴 힘. 오로스는 그때부터 그 능력에 휘둘리기 시작했지. 우리가 세계수를 속여 얻은 힘이라 그런 걸까?
감당하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보물을 모아가면서 하나씩 그것들을 사용할 때마다 오로스가 무너지는 속도는 점점 더 빨라졌어. 어떻게든 옆에서 내가 도와주려고 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지. 멈추게 하려고도 해봤지만 어느 시점 이후로는 오로스의 집착이 곧 그 자신이 되어버렸어. 친구와 동료들을 모질게 대하고 동족들을 먹잇감처럼 노려보고 자신이 정한 목표만을 위해 달려가는 괴물이 되어버렸어. 애초에 오로스를 위한 보물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자신의 그릇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던 걸까요? 란 그대가 사용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오로스가 무너져가는 걸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 보물들을 걸칠 생각은 들지 않았거든. 보물들에 너무 의지하지 말라고 설득도 여러 번 해봤지만 어느 시점 이후로는 내 벗은 어떤 조언도 듣지 않았어. 이해가 가질 않사와요. 란, 그대는 오로스 곁에서 온갖 더러운 일들을 수행했다고 하지 않았나요? 오로스의 생각과 행동에 동의해서 그런 게 아니었나요? 당신의 말에서 죄책감이 느껴지는 건 제 기분 탓인가요? 난 벗의 곁을 지키고 싶었을 뿐. 어쩌겠어. 나의 눈에는 그저 벗이 힘들어하고 있었을 뿐인데. 오로스가 나를 때렸을 때도 나에게 모진 말을 했을 때도 나는 그게 오로스의 본 모습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 겉으로 도단한 가시들을 조금만 헤치고 들어가면 그 속에 내가 항상 봐왔던 벗이 괴로워하면서 울면서 웅크리고 있는 것이 나에게는 보이는데 내가 어떻게 그 바보를 버리겠냔 말이야. 나는 그저 원망하고 사랑할 뿐. 버림받을지언정 버릴 수는 없었다. 그래서 끝까지 남았다. 자기가 속았다는 걸 깨달은 세계수가 그 짐승을 보내 내 벗을 조각냈을 때까지. 미안하게 됐군. 추억의 눈물까지 흘릴 줄이야. 내 기억을 직접 말로 뱉어본 건 처음이었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힘든 일이네. 나중에 교주님께서 같은 걸 물어보시면 그냥 쓰다듬어 달라고 해야겠군. 꽤 괜찮은 동지를 얻었다고 생각해서 기뻐했는데 그냥 상처 입은 개일 뿐이잖아. 정말 같지도 않군. 항상 뭔가 있는 척 없는 척 다 해왔으면서 고작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녀석이었다니. 마음속에 간직한 증오를 조금 짚혀준다면 어떻게 되려나. 그래서 오로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이유가 뭐지? 슬 그 정도는 가르쳐줘도 되지 않을까 하는데, 비비. 뭐? 좋사와요. 란, 그대는 스스로의 의지로 이 감옥에 갇혀 계신 거죠? 그래. 여긴 너무 허술해서 마음만 먹으면 나갈 수 있어. 너도 그래서 계속 들어올 수 있었던 거잖아? 그렇사와요. 감옥 자체가 얼마나 견고한 것과 상관없이 요정 경비병들은 항상 식사 시간만 되면 정신을 못 차리니까요. 그렇지.
그 귀여운 녀석들은 끼니마다 2~3시간씩 자리를 비우니까 말이야. 뭐 아무튼 그렇다면 좋사와요. 란, 감옥에서 나오세요. 그리고 어딘가로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길 바라는 거지? 날 어디로 보내고 싶은 거야? 요정왕국을 나가서 계속 동쪽으로 걷다 보면 엘프들의 나라가 나오죠. 그래, 엘프들. 내가 방랑하던 동안 갑자기 나타난 종족이라고 했지? 그 엘프들의 도시에 당신이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이 쪽지에 제가 약도를 그려드릴 테니 거기 표시해둔 곳으로 한번 찾아가 보시어요. 거긴 뭐가 있길래 그러는 거지? 글쎄요. 그냥 소녀가 주는 깜짝 선물이라고 생각하시와요. 잘 명심하시와요.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선물일 테니 최대한 빨리 가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어요. 선물이라. 재미있군. 우루스가 털불하게 왔던 날, 저는 숲 깊숙한 곳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에다에게 못한 말을 뱉은 것 같아서 부끄러워 혼자 숨어 있었죠. 비겁하게 말입니다. 그때 사과라도 하려고 에다를 찾아 나섰다면 그때라도 늦지 않았을 텐데. 한참 동안 제 행동을 후회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숲 위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게 보였죠. 그래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털부락이 있던 방향에서 나는 연기였기에 계속해서 연기가 더 많이 크게 피어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점점 더 빨리 달렸습니다. 에다가 저에게 했던 말들이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루스가 온다. 무슨 일이 벌어질 거다. 당장 마을을 버리고 떠나야 한다. 마을에 가까워질수록 에다의 말을 무시했던 걸 후회하게 되더군요. 그리고 마침내 마을에 도착했을 때 실감하게 됐습니다. 에다가 전하려고 했던 말의 의미를. 눅눅하게 공기에 눌러붙은 색가루의 냄새, 우악스럽게 치솟아 서 있는 불길에 무너지는 집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비명과 앓는 소리, 도와달라는 신음소리도 없이 묵묵히 나무가 타는 소리만 들릴 뿐 동족의 모습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독사, 우로스. 화마가 덮친 마을을 정신없이 둘러보다가 그 녀석을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영웅, 비늘부락 출신의 우로스. 조인 도적단을 토벌하고 괴물 늑대를 물리쳐 도망가게 한 우로스. 오두막 도깨비의 다리를 자르고 봉인해 집을 되돌려준 우로스. 함정에 걸려 족자 속에 갇혔지만 하늘을 찢고 나온 우로스. 아무래도 상관없었습니다. 저에게는 그냥 괴물이었습니다. 뭐야? 하나가 더 남아있었네? 네가 설마 우로스냐?
내가 우로스다. 우리 마을에 어떻게 한 거야? 나도 모르겠는걸. 미안해. 그냥 좀 배가 고팠어. 뭐? 아직도 부족해. 배가 고파. 더 얻어야 해. 더 먹어야 해. 먹을수록 강해져. 힘이 느껴져. 너도 이쪽으로 오지 않을래? 너도 필요해. 그래, 그런 것 같아. 너도 필요한 것 같아. 배가 고파. 마을 주민들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고! 디아나공! 에다? 비아시오! 어서! 비아란 말이오! 우로스가 저런 상태일 때는 눈에 보이면 안 된단 말이오!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저 뱀 녀석이 마을에 무슨 짓을 한 거냐고! 그건... 에다! 설마 우로스와 편을 먹고 우리 마을을 공격한 거야? 그래서 떠나려고 했던 거야? 네가 우리 마을로 우로스를 데려온 거냐고! 디아나공, 소희는 막아보려고 했단 말이오.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처음에는 그저 강한 동료가 더 있으면 좋겠다고 했어. 그래서 디아나공을 추천해주려고 소인이 털불하게 위치를 알려줬어. 무슨 일을 저지른 거야, 에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우로스가 이상해졌단 말이오. 보물을 얻을수록 욕심이 많아지고 괴팍해졌어. 너 이 자식, 뭐가 어째? 디아나공. 소인이 그대를 떠나 우로스의 밑으로 들어간 건 맞소. 하지만 지금은 아니오. 난 이 사태를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했단 말이오. 에다, 어떻게 네가 날 배신할 수 있어? 널 받아줬잖아. 널 지켜줬잖아. 이 은혜도 모르는 망아지 같으니! 제발 정신 차리시오, 우로스님! 배신한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란 말이오! 소희는 그대가 저지른 일들을 더는 볼 수 없소! 에다, 이 멍청아! 망토를 내놔! 네가 훔쳐간 망토를 내놓으라고! 어디에 숨긴 거야? 그게 없어서 우로스가 이러는 거라고! 저 녀석은 또 뭐야? 란이라는 분이요. 우로스의 벗이지. 디아나공, 소인이 어떻게든 막아보겠소.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시오. 그대만이라도 소인이 구하고 싶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에다? 지금은 아무도 우로스를 막을 수 없어. 그러니 기도하시오. 세계수를 보고 기도하란 말이오. 알겠소? 지금 그대가 본 광경을 세계수에게 말하고 애원하시오. 도와달라고 비시오. 아시겠소? 에다, 그 입 닥치지 못해! 우로스, 안 돼! 그만둬!
저는 겁을 먹고 도망쳤습니다. 에다를 지켜주지도 못하고 그냥 도망치기만 했습니다. 에피카 그 녀석의 뿔이 그렇게 생긴 거라고? 네, 그랬습니다. 우루스가 일을 끝낸 뒤에 폐허가 된 마을을 다시 찾았을 때 머리에 뿔 같은 게 박혀 쓰러져 있는 에다를 발견했습니다. 흔들어 깨어보니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더군요. 토라, 페블 같은 이상한 말을 웅얼거리며 자기 이름이라고 말하던 모습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홀로 머물던 오두막에 데려다주고 보살펴 주었지요. 오히려 기억을 못하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해 오루스에 대해서는 말도 하지 않았지만 어째서인지 건강을 되찾기 시작하니 좋은 이야기가 떠올랐다며 자신이 겪었던 일을 다른 자가 겪은 일처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지금의 에피카님입니다. 자신의 과거를 자신의 것인지도 모르는 그런 분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 교주님! 교주님, 갑자기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급한 소식이 들어와서. 티그 양, 이러시면 안 돼요. 비키라고! 엘프 주제! 지금 슈로 환자분은 심신미약 상태예요. 티그 양이 이렇게 흥분한 채로 만나면 상태가 더 안 좋아질 거라고요. 누가 흥분했다는 거야! 제발요. 조금만 차분하게 행동해주세요. 그러면 면회하는 걸 허락해드릴 테니까. 내가 큰맘 먹고 동의해서 여기로 온 거잖아! 내가 슈로를 만나겠다는데 왜 자꾸 막아서는 건데! 바로 이런 상황을 막으려고 모나티엄으로 이송된 거라고요. 비키란 말이야! 난 슈로랑 말해봐야겠다고! 티그 양! 누구야? 슈로, 티그? 나 보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슈로, 너 다른 데로 말해! 뭐? 나한테 거짓말 같은 거 할 생각하지 말고 다 솔직하게 털어놓으라고! 무슨 소리야? 뭘 털어놓으라는 거야? 너 우루스야? 어? 촌장이 알려줬어. 네가 우루스인 것 같아서 널 때렸다고. 그리고 우루스가 뭐하는 녀석인지도 다 말해줬다고. 그러니까 말해달란 말이야. 너 우루스냐고. 나는 빨리 말하란 말이야. 우루스가 아니라고 말해보라고. 너 나랑 친구 먹었잖아. 그러면 솔직하게 말해보란 말이야. 대답해. 우리 마을에 늙은 꼰대들이 없는 게 너 때문이야? 우리 마을을 네가 없애려고 했냐고.
아니라고 말해! 아니라고 말하라고! 빨리! 아니야. 우로스. 아니야! 그렇지. 아니지. 너, 내 친구 슈로잖아. 그렇잖아. 맞잖아. 응. 나는 오로스, 네가 왜 여기 있는 거야?